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에 탄지로 세대가 헬게되어 비할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세대의 모든 캐릭터가 비할대 주들이 모여있는 나비아텍으로가 주들과 격돌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시노부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던 카나오.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어째서 네가 언니의 검술을 쓸 수 있는 거지? 라며 물었고, 카나오는 자신이 그 여검사의 검술을 따라한 것이 이 검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침묵을 지켰죠. 시노부는 그에 더욱 열이 받아 벌레업을 시연해 카나오를 공개했고, 카나오는 더욱 시노부를 가지고 놀다 죽이기 위해 여유롭게 피해내며 시노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자신과 카나오의 실력 차이가 확실하다고 느꼈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대로 언니의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시노부는 다시 벌레업을 시연해 카나오에게 접근했고, 카나오는 당신의 모든 검술은 이미 다 파악했어요. 이제 그만 죽으세요 라고 하며 시노부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베었음에도 자신의 칼에 시노부의 피가 묻지 않았고, 갑자기 옆에서 시노부가 또다시 공격을 해왔기에 다시 포체업을 사용해 베어버렸죠. 하지만 저 멀리에 여전히 시노부가 웃으며 있었고, 그 옆 그리고 자신의 뒤에도 시노부가 있었습니다. 카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시노부는 난 다른 기살대 주들에 비해 신체능력과 검술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여태껏 계속 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웃었고, 카나오는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보자 뭔가 기묘한 향기가 퍼져있는 걸 느꼈죠. 그것을 더 자세히 보니 보랏빛 꽃가루. 시노부는 방금 전 카나오에게 공격을 하면서 혈귀에게 환각 효과가 있는 꽃가루를 근처에 뿌려놓았고, 카나오는 그로 인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오가 혼란스러워하며 몸의 움직임이 멈추자 지금이 기회라며 그대로 벌레호흡으로 카나오의 뒤를 노렸고, 그렇게 카나오를 찌르는 것에 성공했죠. 그런데 카나오가 씩 웃으며 뒤를 돌아 시노부의 팔목을 잡았고, 당신이 진짜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재빨리 카나오에게서 떨어지려고 했지만 카나오의 힘에 의해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카나오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시노부가 자신을 향해 공격한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자신의 눈으로는 시노부의 본체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공격을 허용해 붙잡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 거였죠. 시노부는 황급히 자신의 발끝에 있는 독이 묻은 칼로 카나오를 찔렀는데, 카나오는 온몸에 독이 퍼져 피를 토하면서도 그녀를 놓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칼로 복부를 찔러버렸습니다. 시노부 역시 피를 토하며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카나오는 이대로 독에 죽는다고 해도 딱히 상관없어. 어차피 이 시시한 세상 따위 미련 없거든 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카나오의 공허한 감기에 헛웃음이 나왔고, 이대로 함께 언니의 원수인 카나오를 길동무로 삼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식을 잃어가는 시노부와는 달리 카나오는 독으로 인한 괴사가 멈췄고 다시 재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카나오는 아무래도 이 독은 소화돼버린 것 같은데? 라고 웃었고, 시노부는 젠장 이라고 하며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우와 싸우고 있던 탄지로. 기우는 불의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탄지로의 압도적인 해외호흡은 기우의 방어를 철저히 깨부쉈죠. 기우는 그 짧은 시간 사이 이렇게까지 강인히 탄지로를 보며 당황했고, 탄지로는 염혈을 두른 해외호흡 참격을 무수히 날렸습니다. 기우는 자신의 최대 방어 기술인 물회호흡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막으려고 했지만 탄지로의 압도적인 화력에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기우의 방어가 무너지자 이제 그만 지옥으로 꺼지라며 근접해 칼을 휘둘렀는데, 기우는 그 칼을 맞았고, 탄지로는 분명 방어가 무너졌는데? 라고 생각하며 기우를 봤습니다. 기우의 얼굴에는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고, 위기의 순간 신체 능력을 한순간에 급상승시켜 위기에서 벗어난 거였죠. 기우는 이대로라면 탄지로와도 어떻게 비벼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지만, 탄지로는 그 정도로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며 해협으로 기우의 팔을 베어버렸죠. 기우는 탄지로가 방금까지도 힘을 제대로 다 보여준 게 아니었다는 것에 절망감이 들었고, 이미 자신과 탄지로의 격차는 상당히 심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지로는 기우에게
죄 없는 내 가족들을 도대체 왜 죽인 거야? 라고 분노하며 기우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기우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나뒹굴게 되었죠. 탄지로는 기우를 마무리하려고 그에게 다가갔고 기우는 내가 죽인 건 혈귀, 너네 가족들이 인간이었을 때는 죄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혈귀가 되면 그들이야말로 죄 없는 인간들을 죽이되며 죄를 짓게 된다. 나는 혈귀인 너네 가족들을 대체한 것이고 인간인 너네 가족들을 죽게 한 건 바로 무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변명은 집어치워 어쨌든 결국 내 가족들을 죽인 건 네 녀석이다 라고 하며 기우를 베어버렸지만 탄지로의 마음속에는 뭔가 파도가 일렁이는 기분이 들었죠. 한편 교메이와 맞붙게 된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이 남자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 같은데도 어째서 우리들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할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고 이노스케는 교메이의 바이오 공격에 몇 차례 튕겨나가 나무들과 함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암주 교메이는 귀할 때 주들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나는 소리의 잔향으로 모든 사물을 인지할 수 있었죠. 제니치는 혈기에서 흉내를 시전한 병렬이 썸으로 교메이를 향해 돌진했고 교메이는 그 공격을 바이오업으로 맞받쳤는데 제니치는 교메이의 엄청난 힘에 밀려 그대로 튕겨나가 땅에 나뒹굴었고 제니치는 저 무식한 힘이 인간 맞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노스케가 크크 이제야 힘이 돌아오는군 이라며 교메이에게 다시 뛰어들었는데 교메이의 압도적인 투기를 혈기술로 차차 흡수하게 된 이노스케는 처음 맞붙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교메이와 비빌 수 있게 되었죠. 교메이는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이노스케 신체력에 그를 마치 혈기가 아닌 산짐승으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만 다리가 저려와 이동 속도가 떨어졌는데 교메이의 다리는 아까 전 제니치와 맞부딪혔을 때 엉겨붙은 흙내가 다리의 움직임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동시에 뛰어들어 교메이에게 공격을 퍼붓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힘에 둘 다 튕겨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뭐야 아직도 힘이 팔팔하잖아 라고 당황했는데 교메이는 반점을 발휘한 상태로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교메이의 바이오 공격은 제니치와 이노스케를 향해 쏟아졌고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이에 질 수 없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를 상대했습니다. 교메이의 온몸은 이노스케의 공격에 상처투성이었고 제니치의 흑녀가 몸을 박살내고 있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노스케와 제니치에게 공격을 했고 제니치와 이노스케 역시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교메이는 피를 토하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결국 무장을 죽일 존재는 반드시 나올 것이며 너네 혈기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고 그대로 바이오업을 시전해 철퇴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 뒤쪽에서 칼이 뚫고 들어왔고 그 뒤에는 기우와의 싸움을 끝마치고 온 탄지로가 있었죠. 탄지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네 라고 하며 귀할집 최강의 전력조차 그의 손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한편 사내임에 마주친 케냐 사내임은 도대체 왜 네가 혈기가 되어 있는 거냐며 당황했고 케냐는 드디어 형제들과 엄마를 죽인 살인마를 찾았다며 내가 형한테 복수하기 위해 이렇게 혈기가 되어 힘을 키웠다고 했죠. 그의 사내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부들거렸습니다. 케냐는 그대로 뛰어가 사내미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이코는 그 검사의 옆에 가서 피냄새를 맡게 되면 취하게 된다고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케냐는 네이코의 말을 무시하며 그대로 사내미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사내미는 케냐의 공격을 그저 방어만 했습니다. 사내미는 일단 케냐를 취하게 한 후 제 앞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케냐는 시간이 가도 취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네이코와의 싸움에서 얻은 상처와 더불어 피를 많이 흘리게 된 사내미는 점점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사내미는 어째서 케냐에게는 내 희귀혈이 통하지 않지? 라며 당하다가 설마 나와 같은 피가 이어져 있는 형제라서 내 피냄새에 반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깨달았죠. 사내미는 어쩔 수 없이 6탄전으로 케냐를 제압하기 위해 바람의 호흡을 시전했고 케냐의 공격을 피한 뒤 그의 빈틈을 노려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미의 칼은 케냐의 앞에서 멈춰섰고 케냐는 당할 뻔했다며 사내미에게 피해 호흡을 날려 몸을 베어버렸죠. 사내미는 동생인 케냐를 차마 베어버릴 수 없었고 한치의 망설임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내미는 케냐에게 어째서 너마저 혈기가 되어버린 거냐며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죠. 케냐는 도대체 왜 가족들을 죽인 거냐고 소리쳤고 사내미는 동생들을 해친 것은 바로 혈기가 된 엄마였고 난 처음에 그게 어떤 짐승인지 알고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공격을 했는데 그의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였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케냐는 자신의 왜곡되어 있던 기억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로 어둠 속에서 왔던 게 바로 혈기에 된 엄마였고 상임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모든 귀살대 주들을 잘 알게 된 신하연들. 제이치는 우리가 귀살대를 이겼다며 이 기쁜 소식을 당장 무자님에게 알리자고 했는데 탄지로 게냐는 뭔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의문의 여자 혈기가 그들의 앞에 나왔고 당신들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던 그 혈기들인가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그 혈기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타마요. 저는 부자의 저주를 벗어난 유일한 혈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저주? 무슨 저주를 말하는 거죠?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부자의 저주가 있는 혈기들은 부자의 마음대로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고 기억을 덮을 수도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당신네들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다며 당신들은 그동안 혈기로 살아가면서 어떤 위화감이 들었던 적이 없었냐고 했죠. 그의 개냐는 정말로 그 저주라는 걸 풀어줄 수 있냐고 저주가 풀리면 우리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저주만 푸는 것뿐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태초의 혈기인 부자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케냐는 그럼 당장 나를 그 저주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탄지로 역시 내 기억을 되돌리고 싶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에 제이치와 이노스케도 흥미가 생겨 타마요를 따라갔고 카나오는 뭐든 상관없다며 그들을 따라갔죠. 그렇게 타마요는 신하연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부자의 저주를 없애게 되었고 탄지로 네리코는 자신들의 집에 찾아와 가역들을 강제로 혈기로 만들어버린 부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제이치 역시 자신은 원래 귀할대 검사가 되어 혈기를 퇴치하기로 지구로 약속했던 게 기억이 났고 상현이 코쿠시보가 지구를 죽이고 자신을 혈기로 만든 것을 기억했죠. 헤야는 우리 가족들을 비극으로 만들어버린 건 다름 아닌 혈기, 그 원흉이 무잔이 진짜 자신의 원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노스케는 딱히 무잔을 죽어할 만한 이유는 없었지만 예전부터 자신을 좁히고 염조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목을 가로챘던 아카자와 한바탕 뜨겁게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카나오는 여전히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따분한 차민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무장과 상현의 혈기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많은 인간들을 절망에 빠뜨린 악의 축이라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당신들 뿐이라며 부추겼고 한지로는 내가 꼭 무잔을 죽이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죠. 그 타마요는 씩 웃으며 이번에는 내가 빨랐다 무잔, 이번에야말로 이하고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할대 주들과 탄지로 세대의 싸움이 끝나고 무잔 진영의 상현들과 싸우는 새로운 전개가 될 것 같네요. 처음 이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부터 탄지로 세대가 별개되는 과정과 성장 과정에서 얽혀있는 상현의 혈기들과의 싸움을 후반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귀살대와의 싸움이 이 정도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8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